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첫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초여름이라서 방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재활의학과 김효종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 이 후유증이 참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으로는 편마비, 보행장애, 시각장애, 실어증이나 구음장애 같은 언어장애, 인지장애, 삼킴장애, 그리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이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한 우울증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참 후유증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뇌졸중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활동으로 다행히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 뇌졸중의 뭐 전조 증상이라거나요? 아니면 뭐 초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이 있거나 실어증과 같이 자기가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심한 두통 또는 어지러움, 의식장애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뇌졸중 가족력과 같이 조절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심질환, 스트레스, 식습관처럼 조절이 가능한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절 가능한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만병통치약처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운동의 중요성은 또 뭐 익히 알고 있지만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몸짱이 되기 위한 운동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물론 몸매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네.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신체 활동의 필수적인 운동으로서 대사성 질환 예방 및 골다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아령, 모래주머니, 탄력밴드 등을 이용한 팔다리 운동과 가슴, 배, 엉덩이 근육을 포함하는 코어 운동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통증을 예방해주는 스트레칭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운동 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을 모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 한 번 운동하실 때는 1시간 정도 시간을 할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 운동 지침으로는 유산소 운동 30분, 근력 운동 20분, 유연성 운동 10분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이를 반드시 꼭 지킬 필요는 없고 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의 시간을 좀 더 배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운동 강도는 중강도와 고강도의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섞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중강도 운동은 어떤 거고 고강도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 시에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 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빠른 속도로 걷거나 가벼운 조깅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고강도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고강도의 운동은 숨이 찬 정도의 운동이고요. 계단 오르기, 달리기, 수영 등의 운동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뭐 어떤 운동을 몇 번이나 해야겠다라는 감이 오긴 하는데 뭐 혹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 시에 혈압이나 혈당을 반드시 체크한 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후부터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운동 시 동반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아울러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시고 또 너무 이른 새벽에도 운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혹시 뇌졸중에 특히 위험한 계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가족 중에 네. 뇌졸중이나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사전에 검진도 하시고 예방 관리에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면 이런 뇌졸중도 유전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많이 받긴 하는데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뇌졸중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큰 운동이니만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다시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효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